자, 선생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답을 못 하시네요. 네, 첫 강의 개강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오면서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매 시간의 시작도 있지만 또 매해 첫 해, 그러니까 강의를 시작하는 그 신년 첫 강의에서 선생님들에게 그 시작하는 말이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개강하면 시작하자마자 책 몇 페이지 피십시오 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는 건 정말 도리가 아니죠.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난 주간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행복한 위선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 소설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별로 이렇게 문학적 소양이 없으시군요. 네, 저도 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책 제목이 행복한 유선자라는 책에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나쁜 놈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귀고 싶어서 가면을 딱 쓴 거죠. 네,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아주 진짜 멋진 그런 사람인 것으로 가면을 딱 쓰고 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가면을 쓰고 속은 그대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사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예전에 살아왔던 걸 아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가면을 쓰고 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껍데기만 바뀐 게 아니라 속도 바뀌어버린 거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굉장히 감흥이 있었는데, 네,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임용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개강의 즈음에서, 이런 가면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합격할 수 있다. 네, 지금 오늘 첫날이잖아요. 처음 왔는데, 오늘 첫 시간 왔는데 내가 합격할 수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아니, 나는 원래 자신감을 가지고 왔다. 첫 시간만 들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지금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오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위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해가는 과정 안에서 자꾸 내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아는 게 없네, 내가 정말 모르네, 이래가지고 내가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의에 OT를 하겠지만 진행이 되면 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학습적인 측면에 있어서 알게 되거든요.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생각 때문에 앞으로 못 가면 합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나의 모습은 그렇지만 내가 결국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오다 보니까요, 벌써 임용 강의를 한 지가 14년, 15년째가 돼가는 것 같아요.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들과 오늘 이제 처음 대면을 하는데, 이게 직강이든 인강이든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공부를 하시든 직접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보건교사가 되려고 하는 시험의 준비를 시작하는데 부족한 게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이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소개를 뭐 따로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강의 첫 시간에는 원래 좀 소개를 해야 하지만 제 강의는 김동현 전공 보건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몇 년 전부터는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아들의 이름이 김동현입니다. 네.
저희 아들이 김동현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지가 벌써 15년 되니까 이제 이름이 헷갈려요. 네.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강의의 그 포인트는 제가 강의하는 것은 교육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공을 강의를 하고 전공 복원을 계속 강의를 해요. 근데 전공 복원 강의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 이미 강의 계획서를 보시고 또는 강의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시고 오신 거죠? 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네, 이제 전공 강의 간호학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파트별로 중요도가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중요하죠. 뭐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모성, 네, 뭐 여성 간호하고 모성 간호학 같은 것이지만 그런 과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으십니까? 네, 그걸 왜 물어보냐, 막 이런 거죠. 민망하게. 이게 자신감이 있다라고 만약에 나는 뭐 정신에는 좀 자신이 있다, 뭐 성인에는 좀 자신이 있다, 뭐 여성에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 자신 있는 근거가 뭡니까? 뭐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대학 때 다 A를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졸업하고 나서 그 영역에서 뭐 한 10년 동안 임상에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 근거가 되는 어떤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잘한다, 좀 자신감이 있다. 근데요, 만약에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자신감을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네, 뻥이라고 합니다. 뻥친다고 하죠. 자신감이 있을 근거가 없는데 나는 이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뻥이다, 허풍이다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무리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합격할 거예요, 합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가더라도 속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으면 결국 뻥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 속이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그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역대급으로 오늘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한번 해봐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당일이에요. 시험 당일. 시험 당일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초에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 당일까지 쫙 갔어요. 근데 이 사이에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 오늘 첫 시간에 오셨잖아요. 인강으로 첫 시간 강의를 듣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하지, 난 합격할 수 있어. 그런 이제 선포를 딱 하고 나서 그 사이가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당일에 딱 갔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잘 볼 수 있다는 표정이네요, 여러분들은. 잘 볼 수가 없죠. 잘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미천이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그러면 이 시간 안에 뭔가를 많이 채우면 그러면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마지막 날 이 시험 당일날 가서 뭔가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을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맞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가지고 있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뭘 느낄까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걸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 하냐면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관련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날 가서 시험장에서 다 이렇게 펼쳐놓고 풀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시험장에는 가지고 있는 자료나 책이나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오로지 뭐만 가는 거죠? 나만 가는 거죠. 예, 그냥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들로 그냥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년 동안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필요해요. 많은 자료를 쌓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것인가,
여러분 그럴 각오로 지금 오신 거예요? 사기가 그냥 난 지금 뭐든지 다 외울 수 있다. 그냥 책을 던져주면 다 외울 것이다. 예. 이 생각들이 사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게 지금 강의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넘게 하면서 솔직히 이 강의는요, 사교육이에요. 그렇죠? 뭐 성인을 대상으로 하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 우리 이 공적인 트랙,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반대편 내지는 그 바깥에 나와 있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사교육의 현장에 있는 학원 강사가 여러분 그렇게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부분들을 딱 이렇게 원하고 뭘 얻고자 하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뭘 원하시냐면, 제가 여기다가 막 많은 것을 채워 넣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시험 출제되는, 예를 들면 22문제가 출제되면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문제를 다 이 안에서 다루어주고, 정확하게 이왕이면 토시 하나 빠짐없이 정확히 다루어서 시험장에서 다 쏟아낼 수 있게끔 공부하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그걸 원해요. 네, 저도 그걸 원해요. 네. 그래서 이 접근을 할 때 그렇게 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제가 다 찍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1년 동안 편하게 쉬시다가 시험 전날, 마지막 날, 시험 전날, 자, 제가 문제를 딱 22개를 딱 찍어 드리고 이것만 보시고 들어가십시오. 작년에 그런 거 했었거든요. 마지막 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 쪽집게로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 내지는 문제들을 뽑아서 막 제공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시험을 친다면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그냥 마지막 날 하루 보고 더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식체가 그렇게 형성되거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단연의 경험, 단연의 강의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몇 개를 찍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기간과 그리고 숙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특별히 전공 간호를, 우리 간호학 보건 과목에 있어서 들어가는 지역사회, 정신간호, 성인간호, 여성간호, 아동간호, 이것을 다 잘 생각해 보시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최소 3년이에요. 전공만 3년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3년이라는 공부하는 시간 안에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여성간호학, 아동간호학 각각의 과목들을 최소 6개월, 많게는 1년까지는 그 학기 2학기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그 모든 과목을 우리는 물론 간호관리라든가 기본간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으로만 묶어지지만 그 과목들을 얼마 만에 다 띄워야 될까요? 네, 아니 일단 이 전체를 하면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기본이론 강의, 1월부터 4월까지 기본이론 강의 안에서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을 다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과 4개월 안에 간호학을 공부했던 전공 3년의 시간을 다 압축해서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지려고 그러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혼자 공부를 하고 독학을 하다 보면 아노미가 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걸 내가 혼자 막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전체 전공을 정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경향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게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참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의 강의의 목적이고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단순히 그냥 쪽집게로 찍어가지고 몇 문제를 찍어줘서 여러분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적중도를 높이기 위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문제수를 늘리면 돼요. 문제를 제가 100문제 낼 걸 1000문제 내고, 그렇죠? 1000문제 낼 걸 2000문제 내가지고 제가 냈던 문제에서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이러면 그럼 여러분들 이른바 사업을 하거나 홍보를 할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당연히. 제가 낸 문제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원하고, 공부를, 그 부분만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뭐 학문적 체계나 지식이나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문제 다 찍었고, 100% 나왔다. 그러면, 그게 최고가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그런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인격이 허락을 안 해요. 예,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저 강사는 지금 잘 못 맞추나? 적중률이 좀 떨어지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거 아니죠? 네, 다 조사하고 왔다. 뭐 이미 다 알아보고 왔다.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그런 게 중요하지, 그게 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중요도 자체를 거기다가 두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하고, 강의를 선택하시고, 이제 지금부터가 핵심인데, 강의를 선택하고 듣기 시작하셨다면, 저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좀 신뢰하시고, 강의를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딱 의구심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 저거 맞나? 저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합격할 수 있는 건가? 막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 강의 듣고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합격률이 얼마나 돼요? 적중률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그건요, 매년 바뀌고 매년 달라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직강이든 인강이든 강의를 같이 듣게 되고 지금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이제 점차 이제 같이 풀어가겠죠.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이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죠. 인터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 시간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믿고 따라오셔도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입으로 강조하려니까 굉장히 좀 쑥스럽지만, 네,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합격하셔서 보건교사로 가셨고, 지금 작년도에 시험을 치시고, 지금 1차 시험 합격하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는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받지 않아요.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돼요. 네, 직강이든 인강이든, 우리 또 카페에서 계속 질문을 받고, 질문에 제가 거의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는 답을 해드려요. 정말 뭐 제가 어디 아파서 드러눕지 않는 이상 답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직강은 강의에 오시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년 강의의 첫 시간인데,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설명회를 통해서, 작년에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저 말고 또 두 분의 강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다 그거 보셨나요, 혹시? 네. 1년의 강의 진행을, 개요를 한 번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론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것 이상의 강의 계획은 없어요.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론은 1월부터 4월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5, 6월에 심화가 있기 때문에 이론 강의는 1월부터 6월까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정리가 되고 나면 문제풀이가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딱 두 파트로 나뉩니다.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괜히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뭐 강의 계획이 언제 뭘 내가 들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고, 물론 대부분 지금 몇 년 전부터는 강의를 선택하고 수업을 들을 때 패키지의 형태로 듣기 때문에 그냥 전체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가 많지만, 혹 이제 이론 강의를 선택하시는 선생님들,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론이 어떻게 진행돼 가든 결국 이 강의 안에서는 핵심은 이 전공 영역의 이론이 뭔지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잘 외우고 익힐 것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방향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연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 강의를 듣다가 난 이론은 이미 다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강사가 얘기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다 알겠어. 오케이, 난 모르는 게 없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제풀이로 가셔도 관계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니까 경험상 그런 분들은 없어요. 네, 1년 공부를 했어도 다시 이론 강의에 들어오면요, 저런 게 있었나?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자, 근데 이 1월부터 4월까지의 강의 중에 여러분 제가 담당하는 것은 1월과 2월의 강의입니다. 그렇죠? 1월, 2월의 강의가 지역과 정신이고요. 네, 이건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하시지만 성인, 여성, 아동, 간호가 3, 4월 달에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여러분 지금 목요일날 우리가 강의를 직강에서 하거든요. 목요일날 강의를 하면 매주 일주일에 하루 강의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철학이 뭐냐면 강의 시간은 최소로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공부 시간을 최대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아니 그냥 강의를 일주일 내내 할까요? 강의 시간은 최소로 줄여야 된다가 제 지론이에요. 왜냐하면 강의를 듣는 게 필요한데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강의를 6시간 들었으면 여러분 공부를 60시간을 해야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나 정신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니까 1월에서 4월까지 하게 되면 16회밖에 진행이 안 되는데 좀 짧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보강을 했었습니다. 매년. 근데 이제 선생님도 공부를 하다가 아니 매주 나는 목요일만 딱 일정 잡아놨는데 보강을 또 하게 되면 또 막 일정이 깨지고, 이게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것 말고도 다른 스케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힘드신 경우들이 있어서 아예 올해는 강의를 처음 기획할 때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강의 횟수를 22회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냐면 1, 2월은 자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매월 해봐야 1, 2월 2달 동안 마지막 주에 목요일 말고 금요일도 강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1, 2월은 그렇고 3, 4월은 3월달 시작하면서 아마 에스더 교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지만 3, 4월은 2주에 한 번씩, 매 2주마다 2주에 1회 1회씩 금요일날 강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1, 2월 달은 1월에 5번의 강의, 2월에 5번의 강의, 그 다음 3월에는 6번의 강의죠. 그리고 4월에도 마찬가지로 6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네, 정리가 딱 되시죠? 그래서 총 22번의 강의예요. 강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할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더 좀 깊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해에 합격 설명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지역 정신을 제가 담당하고 성인과 여성 아동을 에스더 교수님과 이진 교수님이 담당하는 것 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강좌의 그 각 영역들마다 더 깊이 있게 좀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풀어가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지난 여러 해 동안 사실 혼자서 전체를 담당하면서 왔는데 네, 제가 뭐 그렇다고 다른 과목들을 완전히 못하진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제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들 간호학 공부할 때 대학에서 우리가 전체 과목을 한 교수가 하는 학교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전공보건 강의만 물론 다른 과목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보면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곳에 가면 과목들이 다 파트마다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근데 최근에 임용의 경향이 자꾸 그렇게 좀 전문화되고 문제들도 깊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건 정말 이 팀티칭을 해서 좀 코어를 하고 문제를 연구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래서 그러면 이제 1, 2월 달 제가 강의하고 3, 4월 달은 두 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각자 할 거 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가도 이진 교수님이랑 에스더 교수님 오실 텐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제 교류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이전에 기출을 했던 것들도 다시 분석하고 물론 이제 제가 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 이제까지 놀지 않고 계속 열심히 강의를 해왔는데 그걸 같이 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같이 공유되고 같이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강의를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동현 선생은 그래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뭐 이분들은 강의를 하셨나? 안 하신 거 아닌가? 뭐 잘 모르지 않나?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같이 경험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겠지만 허풍이 아니고 뻥이 아닌 건 직접 강의를 들어보고 같이 참여해 보면 되는데 그것에 그 코스 안에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그걸 느끼시겠죠. 그래서 잘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감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만큼 많은 것을 얻어서 더 오래 시험의 준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 요일은 목금이고, 이 목금이 금요일은 뭐죠? 마지막 주차만 금요일이 들어가요. 여기는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이 추가되고요. 직강은 그렇고 인강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순서대로 강좌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것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 4월에 강의하실 교수님들은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또 오셔서 소개를 다시 하시겠지만 그 철학과 가는 이 방향은 전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 강의에 올인하고, 그리고 이론이 끝나고 나면 심화를 하는 것. 여러분, 심화 강의의 목적은 뭐냐면요, 나중에 심화 강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는 이론 강의 때는 그냥 이렇게 대충 좀 훑어보고 심화에 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심화의 방향을 확 좀 틀었습니다. 뭐냐면 이론 강의를 1월부터 4월까지 보고 나서 5, 6월 달에는 문제풀이를 가기 전에 기존에 기출됐던 것들을 어떻게 좀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보는가.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심화분석의 맥이라는 책을 출간했었는데, 그 책을 좀 개정하고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약간 응용과 이론과 실제가 응용이 겹쳐질 수 있는 그런 접근을 5, 6월 달에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암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관심이 없고 선생님들 신경을 안 써드렸던 게 암기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교수님들하고 아예 지금 작년 말에 함께 모여서 계속 이제 대화하고 준비하면서 이거는 도움을 주는 게 맞다, 이건 당신이 잘못해왔다, 막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래서 암기장을 낼 거예요. 5월 전에 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짧게 이 기출된 것과 그 암기할 것들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나올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진짜 외우시면 돼요. 외우고 준비하면 돼요. 충분히 더 잘 자신감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인 틀은 개관을 해드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문제풀이를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전 매년마다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낼 때요, 정말 시간이 많이 투입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를 낼 때 그냥 문제가 뚝딱 나오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풀이나 모의고사를 할 때 거의 피가 마릅니다.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매년 해를 더하면 더한 게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에 할 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매년 해를 거듭하면 제가 내왔던 문제의 수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모르시겠죠. 나 오늘 처음 왔는데 뭐 이렇게 예전 얘기를 자꾸 하냐. 이제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을 스스로가 셀프 극복이 안 되면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가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내왔던 문제들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는 그 문제랑 같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뭔가 문제의 퀄리티가 좀 좋은 것을 선생님들한테 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리그레션 하는 거죠. 퇴행하는 형태로 문제를 내거나 대충 내는 거는 제가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다음으로 갈 때 조금씩 매해마다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설이인데 설이 아니라 아마 그게 진짜 같아요. 노량진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이나 모든 강사들의 자료들이나 이것은 다 출제자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다고 보통 알아요, 저는. 이걸 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노량진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들어가서 그게 그대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설학원에서, 사교육이잖아요. 사교육에서 진행됐던 교재의 내용이나 또는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사회에서 문제가 되죠. 사회 문제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문제가 유출된 거냐. 근데 거꾸로 제가 보니까 문제의 퀄리티가 좋으면 이 출제자들이 그걸 역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요번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건 뭐 함부로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 가면 올해도 아주 버라이어티한 문제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낼 것이고, 정말 실전에서 출제되는 그런 수준과 퀄리티의 문제들을 드릴 거니까, 저만이 아니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이제 연구해서 그렇게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를 해 가시면 좋겠고, 하셔야 되는 건, 그래서
뒤에서 문제풀이를 잘 하려면요. 뭘 해야 될까요? 앞에서 이론 공부를 정말 똑바로 해야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기서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 하면 그럼 뒤에는 다 100점 맞느냐? 그럴까요? 저는 문제를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거든요. 다 100점 맞아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부족하고 뭔가 모자란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익혀지고 준비가 돼서 시험장에 가서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어가서 80점 만점에 절반 정도 맞으면 합격합니다. 그쵸? 네, 벌써 알고 계시네요, 다. 네. 100점 맞으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반타작만 하면 합격해요. 올해는 그리고 유난히 우리 전공 과목에서 과락도 많이 나왔어요. 그럼 과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요?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40% 정답률이 40%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공 교수들이 작정하고 문제를 어렵게 낸 것이냐, 채점 기준을 타이트하게 한 것이냐, 그건 사실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래 공부를 하니까 지나간 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문제풀이에 대한 기대들도 좀 하시고 같이 공부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올 한 해 1년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막 이렇게 좀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먼저 지역사회 간호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공보건의 맥, 개정된 전공보건의 맥 1권에서 제가 작년과 달리 이제 뭘 집어넣냐면, 원래 작년에는 심화 분석에다가 그 구조도를 집어넣었다가 그걸 이제 다 앞으로 빼가지고 기본 이론, 이제 전공보건의 맥 1권과 2권에는 이제 성인, 여성, 아동이 들어갈 것이고 1권의 맥에는 지역과 정신의 구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 정말 좀 편안하게 전체 큰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식체를 쌓아올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는가가 다 각자 다른데, 대부분 다 전체의 그림, 전체의 그 숲 내지는 프레임을 보는 것에 참 취약하다는 걸 제가 강의하면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대학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요, 이 간호학 교수님들께서 프레임을 잡아주거나 전체 틀을 보여주고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 손에 꼽아요. 잘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막 본론으로 들어가셨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전체 그림과 틀을 보는 것이 이후에 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제까지 강의를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반드시 선생님들과 프레임워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자, 근데 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여러분들 나오는 책에서도 아마 그 부분이 들어갈 텐데, 오늘 책 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33페이지.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체계 이론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그 체계 이론에 보면 첫 번째, 체계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조와 기능. 구조와 기능은요, 어떤 체계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즉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게 되는 역할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계,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스트럭처라고 하죠. 이게 가지고 있는 뭐 경계나 환경이나 계층이나 속성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체계 이론은요, 지역사회 간호학 이론의 항상 첫 번째로 최우선순위로 나오지만 사실은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이 아니고요. 간호 이론이 아니라 어떤 이론인지 아세요? 이게 생물학에서 나오는 이론입니다. 지역사회랑 아무 상관이 없는 생물학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지역사회 간호에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론에, 자, 체계라는 것 안에 경계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속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위계 히어라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계층. 히어라키, 계층. 즉 어떠한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은 반드시 바운더리가 있고, 그죠? 그 안에 계층이 있다. 자, 오늘 지금 강의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지만 제가 여러분 이 강의를 전공보건의 강의가 1년의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강의에서 뭐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떻게 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어떻게 됩니다. 그 안에 또 누가 강의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체 바운더리를 그리고 그 안에 위계와 속성들을 이렇게 풀어간 것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네, 이제 생각이 정확하게 되죠. 아, 이 전체 틀이 있구나, 프레임이 있구나. 그럼 그 안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전체 구조는 전공보건학 강의 안에 지역사회 간호부터 아동간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월달 강의는 지역사회고, 지금 지역사회 간호의 첫 주 첫날 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속성이 뭔가를 보고 배우는 게 이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속성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간호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 이 프레임을 잘 잡는 것이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프레임을 어떻게 잡냐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프레임을 누가 잡죠? 프레임은 네가 잡아라. 네. 프레임을 누가 잡냐면 이 과목을 세팅한 사람들이 잡아야죠. 지역사회 간호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지역사회 간호라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잘? 네, 역대급으로 답을 안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거의 눈을 부릅뜨고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뭐냐면요, 이 과목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틀을 짰는지를 알아야 그걸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강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런 의도로 이렇게 짰구나, 뭐 강의 시수를 22회를 이렇게 배치했구나, 그런 걸 들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간호라는 과목을 창시 내지는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과목을 구성했는지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죠? 그럼 왜 이런 이해가 필요하냐면, 저의 가장 중요한 강의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어떤 시간이죠? 합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성을 갖게 하는 게 제 강의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시작하다가 조금 좀 기분이 나빴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 공부를 시작하시는 수험생들이, 김동현 전공보건팀의 강의는 초시생은 듣기가 어렵다, 뭐 초수생은 듣기가 어렵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초시 때 정말 프레임을 잡고 잘 공부를 해가는 걸 배워야지. 예. 다 어디서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초수와 초시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방향을 정말 잘 잡아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합격하셔야 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틀린 얘기를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를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지만, 저는 그럴 목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필요한 거지, 제가 다른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당신은 결국 그럼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저는 돈 버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가치를 나는 수강료 냈으니까 내 수강료 낸 것만큼 당신이 나한테 강의해주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돈의 가치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당신은 강의만 해라.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오바를 했네요. 근데 시간을 줄여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근데 시간을 줄이는 건 합격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공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해요. 자, 공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려면요,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정확히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뭘 하죠? 암기를 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 되세요? 그건 진짜 저는 박수를 치죠.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를 하냐.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를 하는 건 진짜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투입하거나 애를 써가지고 그걸 외워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참 앞뒤가 바뀐 거죠.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 베이스가 깔려서 가다 보면 암기가 되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 4월달 강의를 들으면서 전반적인 방향을 잡고 5, 6월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암기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보면 지역사회 간호학을 만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지역사회 간호라는 것을 만든 사람들은 우리나라 간호대학의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야죠? 우리 원서를 펴야 되겠네요. 교재를 바꿔서 원서 커뮤니티 헬스 너싱을 보고 또 뭐 사이키아트리 너싱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뭐죠? 임용고시를 보는 건데 지금 뭐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석박사 과정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제가 석박사 과정 가서도 강의를 하고 다 해왔지만 대학원 강의도 하고 대학 강의도 하고 참 많은 강의를 했고 임용 강의도 했지만 제가 보니까 가장 여러분 어려운 게 임용 강의예요. 대학 강의나 대학원 강의보다 더 어려운 게.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히 시험에 합격하는 건데 접근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잘 믹스가 돼야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는 만든 학자가 아니더라도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진들, 그쵸? 출제진들이 보는 과목에 대한 프레임과 틀을 이해하면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이분들은 이 과목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가죠. 그쵸? 이 사람들이 보는 뷰라고 하면 그건 이제 관점이죠. 퍼스펙티브, 관점과 시각을 가져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잘 풀다 보면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과 시각 안에서 키워드가 잡혀요. 지역사회 간호학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요 영역과 이 영역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주된 키워드들을 뽑아서 그것을 내가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뭐 이런 이제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이전에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는가 잘 모르다가 난 지역사회만 없으면 임용 합격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지역사회 때문에 합격을 한다. 뭐 이렇게. 정신간호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겠다 했던 분들이 정신간호 때문에 합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관점과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성인간호가 중요하고 여성간호가 중요하고 아동간호가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과목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전공하는 파트,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들에 따라서 더 집중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선생님들께 그런 관점과 시각을 잘 제시해 줄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지역사회 간호학 학점 공개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까지 학점이 나빠요. 학점이 참 나빠요. 대학 때 학점이 아마 C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갑자기 강의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어떡하지 이거? 다시 가야 되나? 그러나 이 지역사회 간호를 그렇게 아주 학점도 좋지 않고 성취도도 낮았는데 대학원 과정에 가서 석사, 박사 과정 가서 특별히 박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간호학 이론, 지역사회 간호학의 고급 지역사회 간호학이라는 과목을 들을 때 그 이론 강의에서 박사과정 클래스에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가 제가 이제까지 받았던 그 과제 중에 가장 인상에 남고 제가 지금까지 지역사회 간호를 제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잘 강의할 수 있는 틀이 됐던 것 같은데요.
강의 과제가 뭐였냐면 교수님이 시중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간호학 책을 다 찾아서 시중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간호학 책을 다 찾아서 그 책들을 다 요약해 오래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과제를 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하준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복지부 장관 하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지역사회 간호학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틀을 잡고 시작하셨던 분인데 그 과제를 딱 봤고요.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강론서를 한 10권쯤 찾았어요. 10권이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출판사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무슨 지역, 뭐 수문사, 현문사, 뭐 신광 출판사 막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전체를 분석하는 숙제를 내셨는데 제가 그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겠죠. 안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못하죠. 그걸 하다가 놀란 게 뭐냐면 두 가지 놀랐는데 첫 번째 아니 웬 지역사회 간호학 책이 이렇게 많은가 여기에 놀랬고 두 번째는 충격적인 놀람이 있었는데 내용이 결국 다 비슷하네 별 차이가 없네에 놀랐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갔더니 교수님이 분석을 한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보래요. 근데 숙제를 다른 분들도 하긴 했는데 저만큼은 안 했더라고요. 저는 근데 굉장히 잘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과제를 했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클래스에 들어갔던 사람도 여기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하고 보니까 그랬어요. 아니 교수님 결국 내용이 다 비슷한데요. 그게 그거 같은데요. 다 여기 있는 게 여기 있고 이게 그냥 대충 내용만 비슷한 게 아니라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라고 했더니 진짜 잘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과목은 A+를 받았어요. 근데 요는 뭐냐면 이걸 여러 권의 책을 분석을 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이 과목에 대한 이런 구조가 그냥 그려집니다. 굳이 책을 피지 않아도 뭘 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막 그려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른바 계층에 따라서 그 밑에 들어가는 속성이죠. 뭐가 있는지가 쫙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거를 해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을 임용시험의 한 과목으로 중요한 과목으로 생각을 할 때 이 과목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체계라는 것은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이죠. 지역사회 간호학이라는 것에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위계, 계층 그리고 그 아래 속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게 체계 이론적으로 지역사회 간호학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임용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교육학이 있고 지역사회가 있고 교육학 내에 들어가서 보면 그 체계가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 안에 간호학 내에 체계가 있을 것이고 간호학 내에 지역사회가 있고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면 또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쫙 그려지면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그럼 이게 이제 좀 상상이 되면요. 해보고 싶어요. 공부를. 네. 그렇죠. 지금 종용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도 지역 나름의 체계와 계층과 속성을 갖고 정신도 정신 나름의 체계와 계층과 속성을 갖고 성인, 여성, 아동은 말할 것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성인은 말하지 않아도 그런 계층이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 체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역사회나 정신간호에서는 그런 위계라든가 속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는가. 그걸 먼저 딱 생각하고 나면 공부해가는 방향이나 순서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먼저 해봤던 사람이 그리고 먼저 해봤고 여기 중에서 어떤 계층에 관련된 것이 문제에서 출제되더라. 임용에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어떤 계층에 있는 것들이 자꾸 출제되더라.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체계 이론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생물학에서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건 얘가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꾸 바뀌어요. 제가 맥 1권에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하면서 앞에 구조도를 넣었는데요. 그 구조도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강론서 중에 좀 정평이 난 것을 집어넣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후에 올해 또 출간되는, 올해 개정돼서 나오는 강론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 강의가 3월에 시작하잖아요. 3월에 시작하면 지역사회 간호학, 정신간호학 다 모든 과목들이 개정돼서 출간되는 것의 구조도가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릴 것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설명들이라든가 특강들은 제가 할 거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원틀을 알고 있으면 변화는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틀을 알고 있으면 뭐가 바뀌었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원틀을 모르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은 기존의 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사회 간호학이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이제까지 출제가 되고 중요하게 여겨져 왔구나를 살펴보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강의 횟수 자체를 지역사회를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10회로 늘렸기 때문에 충분히 구조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만큼 뭐 박사과정에서 10권을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 임용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구조를 계속 보고 또 분석하고 또 기출문제를 연구해 왔던 수준대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그걸 쫙 좀 끌어올려서 이후에 공부를 해갈 때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오늘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지금 제가 잘 써야 될 텐데 오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오후에는 정신간호도 같은 맥락에서 계층 분석을, 그렇죠? 이 구조 분석을 좀 해드리는 것까지 해서 첫날 지역과 정신의 전체 구조를 보고, 이건 이제 덮어놓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진행을 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갈 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지역정신은 저는 아주 즐거워해요. 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지역정신은 책은 좀 필요 없지 않냐. 저는 별로 책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풀어내는 것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뭘 기억해야 되는지가 정말 요약집으로 정리하고 암기하셔도 문제 없을 만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올해 강의를 선택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쉬겠습니다.